반갑습니다. 대성알맹이 이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2학년도 수능 대비 9평 경제 해설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선택한 학생들 어떻게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고생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제 문제는 시간을 끄는 문제들도 있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었긴 하고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빠르게 풀리게 되면서 시간적인 압박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1등급 컷은 48점 또는 50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9평에서 조금 쉽게 나왔으면 난이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한두 문제만 조금 어렵게 내도 경제는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A는 정부가 자원 대부분을 소유한 채 통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A가 계획경제, 맞죠? 자, 그리고 B가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이렇게 될 겁니다.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합니다. 시장경제 체제가 돼야 될 거고, 보이지 않는 손해, 즉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 정답은 거의 10초 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경제적 유인 체계를 중시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또는 이 모습 자체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4번은 사적 이윤 추구 보장, 시장경제,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 발생은 계획경제, 시장경제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결할 거냐에 대한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될 거고, 자, 다음에 3번은 민간 부분의 경제순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기업이 돼야 될 것 같고, 1번 기업은 효용 극대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A는 가시장에서 공급자이다, 생산 요소 시장에선 수요자가 돼야 되겠죠. 공급 수요는 알다시피 화폐 흐름이 아닌 실물의 흐름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3번은 노동은 가시장에서, 그치, 자본이나 노동 토지는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학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 지출은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지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5번은 생산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토지 자체는 화폐 흐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 토지는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거고 실물의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의 주행속도를 시속 50km로 이하는 제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운전자가 속도 위반 사실 통보받은 후 10일 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감경해 주기로 하였고 보험료도 10% 할인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 유인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긍정적 유인은 뭡니까? 경제적 유인은 뭔가 더 하게끔 하는 이런 유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기억 보시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면 속도 위반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니까 부정적 유인에 해당한다. 기억 맞는 선지고. 니은은 속도 위반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범칙금을 20% 감경해 주는 거는 범칙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유인이 되는 겁니다. 범칙금 20% 감경해 준다고 해서 속도 위반을 줄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 맞지? 니은은 경제적 유인은 맞지만은 속도 위반 줄이기 위한 게 아니고 범칙금을 빨리 납부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이다. 디귿은 보험료 10% 할인해 주는 거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입니다. 왜? 교통법규가 없는 사람들에게 감경해 주는 거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 되겠죠. 디귿 맞는 말이 되겠네. 니은이나 디귿 그리고 기억 전부 다 뭡니까? 경제적 유인에 해당하게 되게 되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달리라고 하는 말이 답이 될 수가 없겠지. 다음 4번. 각국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유료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자, 확산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 실패 사례, 그 중에서도 외부 효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지하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기억은
백신 접종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맞죠? 즉 소비에 대해서. 그러면 사적 편익에다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 편익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야 됩니다. 다음은 니은은 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에 해당한다. 그쵸?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니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 디귿은 가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미접종자의 백신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더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유도해야 되는 거니까 보조금을 줌으로써 수요를 늘려야 되겠죠. 리얼은 나는 가와 달리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소비되지 않은 상태 또는 더 많이 소비되는 상태. 전부 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시장 실패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A에서 D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A, B, C, D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A제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량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치? 자, 다음에 두 번째는 B제는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균형 거래량 증가한다. B제는 어떻습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그렇죠? 김홍도의 어떤 작품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공급이 일정하다. 근데 아무리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균형 거래량은 늘어날 수가 없다. 다음에 3번은 C제는 공급이 증가할 경우 균형 가격이 형성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전부 다 계속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맞죠? 지금 현재 C제 같은 경우가 바로 무상제가 되겠죠. 자, 반면에 4번은 C제는 D제와 달리 희소성이 없는 무상제입니다. 정답은 쉽게 4번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5번 D제는 B제와 달리 희소성이 있는 경제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B제 또한 뭡니까? 경제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다음 6번 한번 볼게. 표는 각 기업이 X제 생산량을 한 개씩 증가시킬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판매 수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된 이외에 수입이나 비용은 없으며 X제는 모두 판매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추가 판매 수입이야. 근데 추가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X제의 가격은 얼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10만 원. 두 개 했을 때, 즉 0에서 하나 했을 때 10만 원이야. 하나에서 두 개 했을 때 14만 원이면 총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는 10, 여기는 14, 여기는 20, 여기는 32만큼 되면 되겠지. 자, 반면에 총 수입을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는 10, 여기는 20, 30, 40이 될 거고. 1번 이윤 극대화가 되는 생산량입니다. 일단 이윤 극대화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될 겁니다. 여기는 0, 여기는 6, 여기는 10, 여기는 8. 몇 개입니까? 3개이다. 정답은 1번으로 나와야 되겠네. 두 번째, 총 수입이 가장 큰 거는 생산량이 4개일 때입니다. 총 이윤이 큰 거, 이윤 극대화 지점은 3개가 되는 거고,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평균 수입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나누기 2, 나누기 3,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4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 여기는 10, 여기는 7, 여기는 6점 얼마, 여기는 다시 8. 자, 평균 비용은 감소한다? 아니라는 거 보일 겁니다. 5번은 생산량이 4개일 때 이유는 음의 값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때? 8. 양의 값을 가지고 있네. 다음 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을 풀고 있는 정책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중앙은행이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통화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안정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체가 되는 게 지금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 중에서 총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그치? 자, 1번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확대합니다. 그럼 어때? 당연히 돈이 더 많이 풀리겠죠. 두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국공채를 팝니다. 국공채를 판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국공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판다라는 이야기는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될 것 같고, 자, 3번은 총수요 감소를 위한 정부 지출을 축소합니다. 정부 지출 축소하고는 여기는 관계가 없죠.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번은 총수요 증대 무조건 X가 돼야 됩니다.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민간 투자 확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그치, 지금. 자, 7번은 통화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총수요를 줄이는 통화량을 감소하는 정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자, 표는 연도별 고용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용률은 알다시피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비율, 그쵸?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어차피 지금 1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자 수는 70만 명이 되면 되겠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랍니다. 이 말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80이면 여기는 얼마? 10만큼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실업자는 10이 될 거고, 그럼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 얼마? 80분의 10 곱하기 100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90입니다. 근데 자, 실업률은 20%래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자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 자, 실업자가 얼마입니까? 18이 나와야 되겠네. 90 중에 20이 될 거니까 90 중에서 몇 %가 이 중에서 2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자, 실업자는 18. 그러면 여기는 취업자는 82 그리고 얼마? 실업자는 자, 18. 그래서 90분의 18을 해야지. 90분의 18을 해야지 20이 나올 거잖아. 90분의 X 곱하기 100을 했는데 얘는 얼마다? 20%입니다. 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 20 곱하기 0.9를 하면 되는 거야. 실업자 수는. 자, 2020년 한번 볼까? 2020년은 일단 취업자가 얼마입니까? 취업자는 76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실업률이 20%래요.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은 76에다가 실업자 그리고 X 했더니 얘가 얼마다?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곱하기 100 생각할게. 자, 그러면 5X가 될 거고 넘어가면 4X, 즉 4X는 76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X는 19가 되면 될 겁니다. 실업자 얼마? 19. 그럼 여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95가 나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1번 기억은 10입니다가 아니고 8분의 1이 될 거니까 12.5. 2번 니은은 90, 디귿은 95. 자, 3번 취업자 수는 흰색 보면 되겠네. 70, 82, 76. 2019년이 자, 2019년에 가장 많다. 그쵸?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자, 뭔가 계산이 그치? 역시 뭔가 이상했어요. 어색했어요. 저도. 자, 90이 나와야 될 거잖아. 그러면 실업자부터 구해줄 거니까 72. 다음에 4번 전년 대비 증가한 실업자 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 증가합니까? 8명, 여기는 1명. 정답은 4번. 5번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5만 명 증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2020년 그쵸? 자, 여기서는 5만 명 증가가 아니고 5만 명 감소가 돼야 되겠죠? 경제활동 참가자가 5만 명 증가했으면 나머지 비경제활동 참가자는 5만 명 감소를 해야 될 겁니다. 맞죠? 자, 우리 계속해서 9번 한번 봅니다. 자, 표는 시장 개입 전 가격별 시장 공급 수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외부효과 발생했는데 자, 최적 거래량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덜 생산되었으니까 문제입니다 라고 하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거래량 자체는 10개가 늘어나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일단 정부 시장 개입 전의 모습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 어디입니까? 여기 그치? 70개
70개에서 자 1,3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부에게 자 생산자에 보조금을 준 거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자 여기 지점이 얼마가 된다, 여기 지점이 80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이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야지만 공급 곡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원래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지점은 보니까 1,200원. 그리고 원래 80개에서 공급 곡선을 공급량이 80개 일단은 1,4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줘야 된다? 200원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야지만 10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네. 1번 지급된 보조금은 개당 100원이 아니고 200원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보조금 지급 전에 시장 가격은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200원 높은 게 아니고 얼마입니까? 1,100원 높아야 되겠지. 100원. 다음 3번은 보조금 지급 전 XJ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 공급 곡선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는 사적 비용만, 여기는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을 두 개 더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급 곡선의 비용.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높아? 사적 비용이 더 크다. 4번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늘어나고, 자 그리고 가격 떨어졌으니까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5번 소비자 지출 총액입니다. 그러면 판매 수입이 될 거니까 원래는 70 곱하기 1300 곱하기 70, 1200 곱하기 80 얼마? 91,000에서 96,000원이니까 5,000원 증가했다. 정답은 5번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다음 10번 그림은 갑이 땡땡TV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가격 비교한 결과입니다. 자 환율은 $1 환율이 1,100원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현재 국내에서 상품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 결제했을 때.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900가 되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 그치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99만 원이 되겠네. 그치 지금 $1 환율이 1,100원이니까 자 C는 $900고 지금 50% 결제하고 상품 수령 시 나머지 결제를 합니다. 자 기억은 환율 변화와 상관없이 A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했을 때 환율에 따라 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답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자 $1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내는 게 유리할 거기 때문에 자 나중에 즉 B에서 상품 수령 시 전액 결제를 하는 B가 더 유리해질 겁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자 다음에 디귿은 $1 환율이 1개월에 1,200원이 된다고 하면 B보다 A에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했을 때 지금은 1,100원인데 1,200원이 되는 순간 나중에 내야 되는 금액은 108만 원 되겠지. 1,200 곱하기 90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 A에서 구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B하고 A를 비교했을 때는. 자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그죠. 디귿은 B보다 A에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디귿 정답이 될 거고. 자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러면 $1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C보다 B에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B는 환율이 떨어질 때가 제일 유리합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일부 금액을 내고 나중에 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B에서 구매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C에서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다음 11번 현재 모든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땡땡님께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자, 기억은 가에는 유동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유동성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건데 일단 전부 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보다 유동성이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자, 다음에 니은은 만기가 있는 예금 상품의 비율. 일단 예금 상품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뭘 생각하면 안 돼? 채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만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축성 예금을 보는 거니까 니은 맞는 선지가 되겠지. 다음에 디귿은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금융상품. 주주로서의 지위는 뭡니까? 당연히 주식이 될 거니까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될 거고, 예금자 보호제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금이 돼야 되겠죠. 예적금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80%가 될 겁니다. 자 다음 12번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실질 GDP를 지출 측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5%고 명목 GDP는 10% 증가한 220입니다. 그러면 일단
T년의 명목 GDP는 얼마란 이야기야? 200억 달러입니다가 되는 거고, 기준 연도가 T년이니까 T년에 이 200억 달러는 실질 GDP도 이렇고 명목 GDP도 전부 다 얼마다? 200억 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근데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비중이 1번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있으면 여기는 민간 소비가 들어가게 될 건데,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 지출은 감소하겠지. 다음에 두 번째, GDP 디플레이트는 T년이 T 플러스 1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디플레이트는 실질분의 명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실질 GDP는 얼마입니까? 210이 될 거고, 명목 GDP는 220이 될 겁니다. T 플러스 1년에는 당연히 T 플러스 1년이 더 커야 됩니다. 다음에 3번은 T 플러스 1년에 실질 GDP는 210, 명목 GDP는 220, 명목 GDP가 10억 달러 커야 되겠네. 4번 실질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1.5배 증가한 거야. 그럽니다. 이게 1.5배 금액 자체가 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00 중에서 그렇죠? 여기는 200 중에서 2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210 중에서 30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1.5배인데 이 값이 다르게 될 거니까 당연히 1.5배하고는 1.5배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만 파악해도 되는 거야. 계산 정확하게 하지 말고. 자, 다음에 5번은 T년에 실질 GDP에서 순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110, 40, 60 그럼 다 더하게 되면 70이면 여기는 30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200 중에 얼마입니까? 200 중에 30, 그리고 자 여기는 뭐 200 중에서 40이 될 거잖아. 40이 당연히 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작다. 200분의 30, 200분의 40이 될 거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 자, 4번 같은 거 계산 다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여기서 1.5배, 금액은 1.5배가 되었지만은 뭐가 다르니까?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 다르니까, 전체 GDP가 다르니까 1.5배는 아니구나. 이렇게만 파악해도 괜찮은 거야. 다음 13번. 자, 그림은 각국의 경제지표 변화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준연도는 2017년입니다. 나와 있고, 디플레이터로 측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1번은 2018년에 현금 보유가 은행 예금보다 유리하다 그랬을 때, 자, 현금 보유, 은행 예금 따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명목 이자율을 봐야 되겠네. 명목 이자율 자체가 양의 값이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2019년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2019년은 자 105입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그러면 실질분의 명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값이 100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큼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3번 2019년 실질 이자율은 음의 값을 가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2018에서 2019년 갈 때 디플레이터 값은 변함이 없다. 물가 상승률은 0이다. 명목 이자율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도 2가 나와야 되겠네. 양의 값이겠네. 다음에 4번 2018년 물가 상승률은 2019년보다 낮다 그랬습니다. 일단 2019년의 물가 상승률은 0입니다.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105니까 5%가 돼야 되겠네. 낮다가 아니겠지. 자, 마지막에 5번은 자 2019년 화폐 구매력은 2020년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교하는 거는 2009년에 대해서 2020년 이렇게 올 때 뭐가 떨어집니까? 물가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돈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화폐 구매력은 2020년이 더 높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은 2020년보다 작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똑같은 100만 원 가지고 2020년에 더 많은 걸 살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다음은 14번.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XZ 시장 가격이 P1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P1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규제한다는 이야기는 최저 가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고, 기억은 최저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의 가격 규제 정책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급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맞고, 니은
니은 이전에 기억으로 인한 XJ 시장 거래량은 Q0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지금 수요 곡선이 이동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거면 어디입니까? 여기만큼 거래가 되고 있겠네. 다음은 디귿은 디귿으로 인해서 XJ 시장 가격 상승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 균형 가격이 규제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순간 이 친구의 실효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격은 여기에서 어떻다?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디귿 맞는 거고, 리얼은 니은으로 인해서 시장 거래량은 Q1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딥니까? 새로운 균형점 여기에서 거래가 되면 Q2만큼이 될 겁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몇 번이죠? 그렇죠. 기억 디귿이죠. 정답 2번이 되면 되겠네. 15번. 표는 T년의 연초의 원금 100만 원을 연 이자율이 다른 3년 만기 고정금리 정기예금 A와 B에 예치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 봤을 때 복리 달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만약에 10만 원, 12.1만 원 되는 순간 이자 금액이 다르지. 여기는 이자에다가 이자가 붙은 금액이 될 거고 A가 복리가 될 겁니다. 얘는 달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T 플러스 1년이 11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여기도 얼마입니까? 11만 원, 여기도 11만 원이 되는 거고, 자, 매년 여기 복리 몇 %다? 10%로 될 겁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11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올라가는 순간 여기 얼마? 11만 원 이자가 붙을 거고. 1번.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맞죠? 정답 1번. 11만 원 동일한 금액입니다. 자, 2번 바뀌었습니다. 3번. 연 이자율은 A는 10%, B는 11%. 자, 3년간 발생하는 이자의 총액은 다 더하는 거잖아요. B부터 하면 33. 자, 여기는 21에서 더하게 되면 33만 1,000원. A가 더 높다.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복리가 더 유리해지겠죠. 자, 다음 16번입니다. 균형점이 그림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너무 쉬워요, 지금. 자, 이렇게 가야 되겠네. 총 공급 감소, 총 수요 증가. 자, 총 수요 증가하는 요인 볼게요. 여기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투자 감소,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총 공급이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안 되겠네. 임금 상승이 될 거고, 생산 기술을 향상하게 되면 공급 증가, 노동 인구 감소하게 되면 총 공급 감소. 둘 다 되는 것은 정답은 1번. 그렇죠?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입니다. 자, 경상수지를 수치액과 지급액으로 나누어서 구성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1억 달러 흑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봐봐. 이전 수지가 1억 달러 흑자라는 이야기는 수치액이 지급액보다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일단. 그리고 지금 가에 빠져 있는 거는 가는 본원소득 수지가 되겠네. 맞지? 이렇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는 가가 아니고 서비스 수지입니다. 이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서비스 수지의 흑자액과 가의 흑자액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어보는 거는 1% 차이니까 같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차이가 같기 위해서는 수치액과 지급액이 만약에 같으면 1% 차이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수치액이 더 많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율의 차이가 1%포인트 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같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3번. 상품 수지가 균형이면 서비스 수지의 수치액은 24억 달러입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얘는 우리가 한번 산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전체 수치액을 X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전체 지급액을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서비스 수지가 흑자라는 균형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냥 40%니까 0.4x에 해당하는 금액과 0.4y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일단. 근데 우리는 이전 수지가 1억 달러 흑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2x에서 0.2y를 뺀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1억 달러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0.4로 만들어주면 좀 편하겠죠? 0.4x 빼기 0.4y는 2가 되는데 여기에 이 값을 넣자고. 그치? 이 값을 넣자고. 0.42y겠지? 그치? 42%니까. 그러면 0.42y는 y 빼기 0.4y가 2가 될 거면 0.02y가 2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액이 얼마다? 수치액이 100억입니다 라고 구해질 거라고. 지급액이. 그러면
여기 대신에 100을 집어넣게 되면 20, 넘어가면 21. 0.2x는 21. x는 얼마입니까? x는 10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자, 우리 서비스 수지의 수치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105에 대해서 얼마? 25%가 되는 거니까 24억 달러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3번 답이 되지 않고 4번. 이전 수지 지급액이 10억 달러입니다. 자, 여기가 10억 달러래요. 10억 달러. 자, 상품 수지는 흑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이 될 거라고. 그치? 11억 달러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면 전체는 얼마다? 전체는 100억이 되는 거고 20%에 해당하는 자, 여기는 50억입니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 여기는 20억에 대해서 11억이면 전체는 얼마? 55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될 거야. 그럽니다. 55억에서 40%를 하게 되면 22억이 되는 거고 50에서 42%를 곱하게 되면 21억이 될 겁니다. 결국 22에서 21을 빼게 되면 상품 수지 어떻습니까? 상품 수지는 흑자로 나와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 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다음은 5번은 경상수지 흑자액은 4억 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상수지, 그치? 105에서 얼마 뺐습니까? 50을. 그치? 100을 빼게 되면 결국에는 4억 달러가 아니고 5억 달러 흑자가 나와야 될 것 같네. 자, 정답은 4번으로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볼게. 가는 X제 공급 변동에 따른 X제 균형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YJ, ZJ 시장 균형 변화고 YJ와 ZJ는 X제 연간제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X제 균형의 변화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라는 이야기는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떨어진다. 이 말은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 되겠지.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맞죠? 이 말은 YJ는 XJ와 뭐다? 대체제 관계가 있고 ZJ는 보완제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감소를 하는 거니까 결국 수요 감소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보완제 관계가 되겠지. 기억은 하락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대체제는 뭡니까? 수요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2번 X제 공급은 감소했습니다. 3번 YJ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YJ 수요는 감소인 거 아니고 YJ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될 거고 ZJ와 XJ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ZJ와 달리 YJ는 보니까 어때?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떨어집니다. 판매 수익 감소,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올라갑니다. 판매 수익 증가. 다음 19번. 그림은 XJ 시장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은 30달러에서 수입하고 있고 10달러 관세 부과했습니다. 그쵸? 1번. 기억 이전에 각국의 XJ 수입량은 이만큼입니다. 너무 쉽죠? 이만큼. 그쵸? 자, 21만 개가 아니고 18만 개. 두 번째. 기억으로 인한 각국의 XJ 국내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 생산량은 이만큼에서 이제 이만큼으로 늘어났습니다. 3번. 기억으로 인해서 각국의 XJ 소비량은 6만 개 감소하였다가 아니고 소비량은 국내 생산에다가 수입한 거 다 더한 거 21에서 얼마 된다? 이제는 18만 개 되는 거니까 3만 개 감소합니다. 다음은 4번은 기억으로 인한 각국의 관세 수입입니다. 관세 수입은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 12 곱하기 10 해서 120만 달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은 4번. 자, 마지막에 5번은 기억으로 인해서 각국의 XJ 국내 생산자 잉여는 감소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산자 잉여는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비교의 문제의 핵심은 그쵸? 특화한 상품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쭉 읽어보다 보게 되면 뒤에 보면 이 말이 있네요. 지금 교역 후 각국은 그림의 B점에서 소비를 하였고 각국의 YJ 소비 기회비용은 교역 전 XJ 한 개이고 교육 후엔 이보다 증가하였다. 결국에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이 재화에 대해서 하고 있다. 특화를 하고 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각국은 YJ를 특화하고 있구나. 즉 YJ의 비교 우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자,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게 되고 생산된 재화는 모두 소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교육제는 1대1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국은 Y제만 생산했을 때 50개, Y제만 생산했을 때 50개, X제도 얼마? 각각 50개씩 생산을 했는데 교역 이후에 보니까 Y제는 30개 소비하고 X제는 40개 소비하고 있다고. 이 말은 50개 생산해서 몇 개 주고 20개를 주고 몇 개 받아옵니까? X제 40개를 받아옵니다. 즉 X제와 Y제에 대한 교육 비율 몇 대 몇이 된다? 2대1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갑국은 X제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Y제에 비교 우위가 있고. 두 번째, 갑국은 X제 15개, Y제 40개인데 X제 50개, Y제 50개에서 1대1이 어때? 그러면 X제 15개하고 Y제 35개를 소비할 수가 있겠지. 3번, 을국에서 Y제로 표시한 X제 1개 소비의 기회비용. 을국은 X제를 특화합니다. 그럼 X제에 대한 소비의 기회비용은 당연히 감소하는 게 아니고 커져야 되겠네. 다음 4번은 X제와 Y제 양국 교환 비율은 몇 대 몇? 2대1. 정답 4번이고 X제와 Y제 양국 간의 교환 비율이 3대1이면 갑국은 하지 않는다. 봐봐. 갑국은 지금 Y제 하나 주고 X제 2개 받아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3대1이 된다는 이야기는 Y제 하나 주고 X제 3개 받아오게 되면 갑국은 당연히 교역에 더 참여를 하겠죠. 자, 정답은 4번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다른 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문제가 풀렸던 평가원 문제였죠. 자,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했습니다.